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죠. 압박 수위 높이는 야권. 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한 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탄핵 심판이 지연되지 않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탄핵 소추단 굉장히 신속하게 구성했는데요. 이 탄핵 심판 준비에 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소추단 구성을 완료했고 또 이번 주에 첫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여당의 지연 전략에 휘둘릴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로만 소추단을 꾸렸습니다. 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탄핵 심판 신속하게 끝내겠다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란 사건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을 중점으로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도 빠르게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특위에도 반대하며 전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단독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 모두 단독 처리해 탄핵 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공석인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로 이제 잡혀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이제 상당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이제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이제 권한 대행이 만약에 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언제든지 탄핵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에서 재판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가 되면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의 기류가 엿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후임으로 올 최상목 부총리도 특검이나 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의 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의 분수령은 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넘어가죠. 5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국민의힘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여권 내 큰 파장이 일고 있죠. 탄핵 찬성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한동훈 대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인선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출범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가 5개월도 안 돼서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동훈 대표 개헌 반대와 이 탄핵 찬성 입장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이후부터 친윤계 중심으로 당내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특히 탄핵안 가결 이후 의총에서 거센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 의총 직후에도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친한계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지도부는 결국 해체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을 만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다가 사퇴 당일에도 친한계들과 함께 환송 만찬을 하는 등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대선 출마 등 다시 정치 활동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친한계는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단 관망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선수별로
국민의힘은 한 대표 사퇴 이후 의총을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선수별로 모임을 가졌지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3선에서는 권영세, 나경원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권 의원과 나 의원 모두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한 친윤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벌써부터 당내에서 비토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계엄 옹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정을 내린 예정인데 어떤 인물이 당 내용을 모두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생 챙기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즘 활발하게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 의장 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은 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점,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계엄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도 경제와 국방 그리고 이제 외신 인터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두루 챙기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일정은 한국은행 방문 일정이었는데요. 네. 국회의장으로서 한은을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많은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내 경제 상황을 챙겼는데요. 우 의장은 또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의장 특사단 파견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필요성도 전했고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하며 여야 간 가교 역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또 위헌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의 특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요청한 겁니다. 취재한 바로는 여당은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 의장은 여당 없이도 우선 특위를 출범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가 있어서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 의장의 광폭 행보는 오늘 이게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신동진의 국회 속에서 탄핵 정국 이후의 우 의장 행보를 좀 더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